생활정보 973에서는 건강한 모발, 건강한 두피를 책임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겨울철 두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샵 097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973번으로 보내주시죠. 전문의가 상담해 드립니다. 자, 이 시간 나용필 모피부과 나용필 원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자, 이 겨울철 날씨가 두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겠죠? 네, 겨울철에는 이제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이제 오늘은 비가 옵니다만은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건조해지면 두피의 이제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두피 이제 건조증이나 그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해서 습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추운 날씨에 두피에서 많은 열을 뺏어가기 쉬운데요. 그래서 이제 두피에서 열이 뺏어가면 혈관이 수축하고 심한 경우 이제 모근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돼서 혈류 공급이 조금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약간 탈모가 좀 심해지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머리카락은 외부 추위로부터 우리 두피를 보호하는 절연체 역할을 하는데 이제 탈모가 좀 심하게 진행하게 되면 이런 절연체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 탈모자분들은 겨울철에 많은 추위를 또 느끼시게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만큼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늘 두피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또 겨울철에도 두피 관리 잘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두피가 건조해지기 쉽고요. 두피가 건조해지면은 그 모공의 각질들이 잘 정체가 됩니다. 그럼 이제 피지 분비들이 좀 그 정체가 돼서 두피에 염증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외출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이제 마사지 하듯이 충분하게 샴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샴푸 시에는 가급적 보습력이 좀 충분히 있는 저자극성 샴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두피 이제 건조증이 심한 경우는 두피에 보습제를 쓰시는 것이 두피 건강에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외출하실 때는 두피 보온을 위해서 방한 모자를 착용하시는 것이 또 두피 건강을 위해서 좋겠는데요. 특히 탈모가 심하신 분이나 또 심혈관계 질환, 또 당뇨, 뇌혈관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오래 야외 활동하시는 경우 저체온증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방한 모자를 착용하시고 야외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건조해지는데 지루성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다. 저는 이게 좀 의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지루성 피부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지루성 피부염은 두피에 생기는 가장 흔한 습진의 일종인데요. 두피가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생기고 홍반이나 뾰루지, 딱지 등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심한 경우 이제 상처에 2차 감염이 생기면서 진물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 두피에 흉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은 체질적인 부분이 있고요. 어떤 스트레스, 과로, 과음,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또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경우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요즘같이 춥고 건조한 날씨도 악화될 수 있는데 건조한 날씨가 이 지루성 피부를 악화시키는 이유는 건조하게 되면 모공의 각질이 이제 정체가 되는데요. 그러면 피지가 분비되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두피 안에 피지가 쌓이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세균들이 좀 증식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드물게 자극적인 샴푸라든지 염색, 파마 등이 또 두피 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두피에는 이제 말라제치아라고 하는 비듬균들이 정상적으로 서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악화 요인에 의해서 이 비듬균들이 과증식하게 되면 두피에 염증이 일어나고 비듬 가려움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지루성 피부염은 만성적인 습진으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자주 재발하셔서 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꾸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치료는 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이 지루성 피부염은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아까 말라세치아 비듬균을 과증식을 억제하는 약용 샴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이 약용 샴푸를 사용하고 계시면 지루성 피부염의 재발 횟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재발하더라도 염증 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는 염증을 줄이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약물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실 수 있는데 이런 약물들을 너무 오래 드시면 내성이 생기거나 약물 부작용이 있으므로 심한 경우 단기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국소적으로 가렵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바르는 스테로이드 물약이나 또 세균을 줄이는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셔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잘 회피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음이나 과로를 피하고 청결하게 두피를 세척하시는 것이 지루성 피부염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루성 피부염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모발도 가늘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빠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 동그랗게 빠지는 그 원형 탈모 이것도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거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원형 탈모는 이제 말 그대로 머리카락이 동그랗게 빠지는 질환인데요. 모근에 염증이 저절로 생기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동그랗게 염증이 생기면서 번져갈 수 있는데 한 군데 발생하기도 하고요, 여러 군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우리 몸을 면역체계가 잘못 인식해서 염증 세포들이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우리 모근은 이제 정상적으로 면역 회피라고 해서 염증 세포들이 공격을 하지 않는 성질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이런 모근의 면역 회피가 파괴되었을 때 원형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형 탈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체질적인 요인, 스트레스, 과로 등이 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19나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급성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때문에 원형 탈모가 발생하면 환자분들은 많이 놀라고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빠지게 돼서 그에 따른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기다 보니까 쉽게 또 낫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좀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 원형 탈모는 염증이 저절로 좋아지면서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고 내가 좀 스트레스를 잘 해소했더니 좋아지더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한 동전 크기 이내로 이렇게 한 군데 생긴 경우는 1년 이내에 60% 이상에서 좀 저절로 회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은 그 병변이 계속 커지고 그 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원형 탈모가 계속 진행하고 더 그 수가 늘어난다면 일찍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병변의 주사요법이라고 해서 그 머리카락이 빠진 부위에 염증을 줄이는 주사 치료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치료 간격은 보통 일주일에서 4주 간격을 하시는데 두세 달, 서너 달 치료하시면 대부분 이제 모발이 자라고 호전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형 탈모가 너무 여러 군데 생겨서 막 번져가는 경우는 먹는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 같은 염증을 줄이는 약을 좀 드시기도 합니다. 대부분 원형 탈모는 좋은 경과가 있어서요. 치료하시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이 원형 탈모 역시 가끔씩은 재발을 자주 하셔서 환자분들이 많은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꾸 재발을 하다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원형 탈모 치료를 해도 안 낫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모발 이식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원형 탈모는 대부분 이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로 호전되지만 이제 계속해서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경우는 모발 이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형 탈모에서 모발 이식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한 2, 3년 이상 탈모 부위가 이제 크기가 변화가 없고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경우인데요. 간혹 모발 이식 후에 염증이 재발하면서 머리카락이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원형 탈모에서 모발 이식을 결정하실 때는 충분한 진료를 통해서 모발 이식이 가능한지를 먼저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원형 탈모로 인해서 모발 이식도 하시지만 그 두피 문신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두피 문신 이거 괜찮은 건지 궁금하던데요. 네, 이 두피 문신은 두피에 이제 검은색 색소를 이렇게 주입을 해서 그 색소가 짧은 머리카락처럼 보이게 하는 시술입니다. 머리카락이 숱이 줄어서 두피가 비쳐 보이는 부분에 적절히 문신을 하면 두피가 덜 비쳐 보이고 탈모가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탈모가 많이 진행한 경우는 색소만 노출이 될 수 있어서 두피 문신을 하시더라도 탈모의 진행을 예방하는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피 문신은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진 않고 두피 색만 변화를 주므로 탈모 개선 효과는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그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이런 탈모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원형 탈모를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데요.
이제 스트레스나 과로 등 이 원형 탈모를 악화시킬 수 요인을 잘 해소하시고요. 평소에 몸 관리 잘 하시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이제 비타민 D 부족이 여러 가지 면역 체계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서 평상시에 하루 한 20분 정도 햇빛을 쬐시면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하루에 한 20분 정도는 외출하셔서 산책을 하시면서 햇빛을 또 쬐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필요한 경우에 이제 비타민 D 보충제 이런 것들을 좀 드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들이 이 원형 탈모 재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음식으로는 이제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또 신선한 과일, 야채 등이 이제 이런 효과를 내니까요. 그런 음식들을 좀 더 잘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하필이면 오늘 날씨도 흐려서 비타민 D 합성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 네. 영양제로라도 챙기시고 그리고 꼭 가급적이면 하루에 20분 정도는 햇빛을 쬐면서 좀 걸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088님께서 모발이 가늘면 염색하는 게 안 좋을까요? 머리숱이 많이 없어서 고민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또 모발이 가느신 분들 염색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고민하시는데요. 네. 염색 자체는 탈모를 유발하진 않습니다. 근데 염색을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염색으로 인해서 두피 염증이 생기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색을 했는데 두피가 가렵고 뾰루지가 좀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염색을 좀 피하시거나 염색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조금 바꿔보시면 좋고요. 또 간혹은 가렵지 않은데 염색을 했는데 머리가 많이 빠진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염색을 좀 줄이시거나 염색약을 바꿔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왕이면 또 염색을 하실 때도 그 염색 성분, 염색약 성분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또 두피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활정보973 나용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8614님께서 대남로에요. 남광 지역에서 백운광장 방향 버스 관련한 사고가 발생해 지금 정체가 되고 있다고